잠깐만 나. 좀 기다려. 왜 지금 나가? 지금 확동할 거거든. 준호야 신혼집 샀어? 너네 수년조합은 기억나지? 수년조합. P랑 C는 기억나니? 팩토리가 이거. 준호야 기억나? 순열이랑 그래서 순열이랑 조합을 다시 먼저 보고 순열이랑 조합을 먼저 다시 보고 기억나는지 한 번만 잠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수 하에서 했던 건데 얘 답 한 번만 구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기억나는지 좀 보자. 이거 LH 맞아. 이게 전체가 중요해. 알겠어? 잘했어. 고생했어. 잘 써. 시너지. 다 쓰면 보여주세요. 얼마나 아는지. 모르면 괜찮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 옆에다가 X표 치면 되죠. 풀 수 있는 것만 다 좀 보여.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야, 틀렸는데? 야, 아니 5월 정도. 너 하나 맞았는데? 하나, 둘, 세 개 맞았네. 3번, 4번, 7번 이렇게 3개 맞았네. 3번, 4번, 8번. 범진아, 이거. 범진아, 이거 답 한번 적어봐. 얼마나 하는지. 공준이도 이거 8개 한번 풀어봐. 얼마나 수하에서 배웠던 게 기억나는지 확인 좀 해보자. 1번 땡, 2번 정답, 3번 정답, 4번은 모름,
7번 땡. 와, 그냥 하나도 모르고 수화 내용부터 다시 해야 되더라. 이거 5, 2번 땡, 3번 땡, 4번 정답. 5번 그냥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예, 60, 35 무한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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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틀렸어. 그거 맞아. 순열 조합도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다. 소하에 나오는 순열 조합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소하에 나오는 순열 조합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민선은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언제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그래 그러면 가. 집에 가서 잘할 수 있으면 잘 해요. 그 확통은 개념이 많지는 않지만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진짜 개꿀이야. 진짜 개꿀이야. 그래서 이거 누구야? 이거 지우 맞지? 헷갈리는 거 알지? 색이 안 나와. 안녕히 계세요. 경우의 수부터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합의 법칙. 합의 법칙. 두 번째, 곱의 법칙. 세 번째, 목의 법칙. 일단 이건 순열 조합을 순열 조합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더해야 될지 곱해야 할지 나눠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경우들을 합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또는 예를 들어 내가 상의가 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지가 두 종류가 이렇게 있고 바지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왜 나의 그림 실력 급해서 그래 선생님. 야 선생님 미술과외마다 야 지금은 쉬고 있지만 홍대 미대단 나오신 선생님한테 미술과외마다 너 지금 코로나 이후로 끊겨서 가끔 제대로 그림 웃길라 그랬어. 자 보세요. 무게법칙, 합의법칙이랑 고배법칙 같이 얘기해줄게. 내가 외출을 할 거야. 외출을 하는데 상의가 3개 있고 하의가 2개 이렇게 있어. 근데 외출할 때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의 방법의 수를 물어보면 외출할 때 입고 나갈 수 있는 옷의 방법의 수를 물어보면 그러면 나는 써줄게.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남 얘는 관계가 and 혹은 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or 또는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외출을 하려면 당연히 미국이 아니니까 바지만 입고 가거나 상의만 입고 가는 경우는 없겠지.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옷을 고르고 상의 고르는 방법이 세 가지니까 하의 고르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 옷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근데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를 거지. 상의도 입으면서 동시에 하의도 입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곱해서 6가지 이렇게 될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완전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 모든 문제 안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녹아져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지를 하시면 이때까지 너네들이 수학을 어떻게 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학통. 여태까지 너네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 4등급, 5등급 맞는 수원수투 때 계속 4, 5등급 이렇게 뜨던 애들도 선생님 제자 중에 학통만 1등급인 친구들 생각보다 꽤 있었거든? 학통은 완전 따로 놀아서 학통 개념만 진짜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너네가 처음으로 수학을 좀 어우 나 수학 좀 잘하는데? 네, 이런 생각. 창통요고 작년에 올해 아니지 이제 해지났지. 작년에 삼수하는 애가 여기서 잠깐 한 6개월 정도 반수한다고 와가지고 수업 들은 적 있었는데 걔가 그 수원수투까지 4등급이었다가 확통이 1등급이었었는데 그런 애들 되게 많아. 그 고인고 형도 저기 수상수 할 때까지 150등이었고 수원수투 할 때 그래도 한 6, 70등 이렇게 했는데 확통은 2등, 3등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완전 따로라서 얘만 제대로 정리해서 충분히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진짜 완전 베이스가 되어 있는 개념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확통은 진짜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해. 대충 문제 푸는 걸로 가면 대충 문제 푸는 거 수원수투는 문제만 많이 풀더라도 그냥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황이 나올 거니까 그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확통이. 그래서 아주 쉬운 상황부터 미리미리 좀 생각해보면 그래서 내가 옷을 입고 상하의를 동시에 입고 외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집에 있는데 홀딱 벗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좀 추워가지고 옷을 하나 걸치고 싶대. 근데 이제 다 입기는 좀 불편하고 상의든 하의든 아무거나 하나만 좀 걸쳤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러면 상의를 고르는 방법이 3가지고 하의를 고르는 방법이 2가지잖아. 근데 상의 또는 하의 하나만 걸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민영아 어떻게 해야 돼? 둘이 더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 옷을 한 가지 입는 소윤찬. 아 윤찬이요? 어머님께서 사다 주셨는데. 프린트 좀 줘.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를 분류할 거야. 너네들이 이제 확통 문제 풀다 보면 케이스 분류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고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고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케이스 분류할 때도 전부 다 더할 거야. 근데 첫 번째 상황 안에서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른다고 하면 그 안에서는 곱할 거고 큰 케이스를 3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각각의 케이스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버릴 거야. 이런 상황일 때 더하는 거고 이런 상황일 때 곱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겹치는 경우가 있을 때 나누어 주는 케이스를 모르게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 겹치는 경우가 있을 때 나누어 주는 일. 조합의 원리가 모계 법칙을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잘 하는 거.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고 얘기하면 반장이 될 아이를 한 명 고를 거야. 10가지. 10명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10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아이들 중에 누가 부반장이 될지를 고를 거야. 9가지. 이렇게 해서 반장 부반장 뽑는 방법은 구배 법칙에 의해서 90까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게 아니라 반장만 2명 둘 거래. 우리 반에는 반장만 이렇게 2명이 있대. 이렇게 되면 내가 반장 될 아이 10가지 이렇게 고르고 또 다음 반장 될 아이 이렇게 9가지 고르면,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고를 때 서윤이가 반장이야. 그 다음에 민서도 반장할래.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민서를 먼저 고르고 서윤이를 고르는 이 방법과 얘 같은 경우는 같을까 다를까?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라서 90까지가 전부 다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반장만 2명이니까 서윤이를 먼저 뽑고 민서를 뽑나, 민서를 먼저 뽑고 서윤이를 뽑나, 어차피 반장 2명은 얘네들이 다 해먹는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10가지 9가지라고 이렇게 뽑았더니 이렇게 둘이 겹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엔 반대로 민영이랑 서진이랑 민영이 이렇게 사람마다 매번 2가지씩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야. 매번 똑같이 2가지씩이 같은 경우가 생기더라고. 그러면 반으로만 이렇게 나눠주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지. 이런 걸 모계 법칙이라고 불러. 교과서에는 합곱 법칙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합도 그렇고 앞으로 배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그렇고 원순열도 그렇고 계속 겹치는 경우들이 생길 거고, 그럼 한 케이스마다 몇 개씩 겹치는지를 찾아서 그걸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쉽게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가 목적인 거야. 그러면 순열의 정의부터 보면, 순열의 정의,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배열하는 방법의 수,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걔를 NPR이라고 적고, 그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게 만들면서 총 r개를 곱하면 됩니다 라고 배웠었어. 그러면 윤찬이가 r번째 나오는 숫자는 뭘까? 혹시 알겠니? n-r -1 플러스 1.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더하기 1 할 거거든?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 그러면 여기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을 할 거니까 5P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숫자 카드가 5가지 있고, 10의 자리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숫자 카드가 4가지 있고, 얘가 3가지 있고, 그래서 5P3은 이렇게 계산할 거야. 이렇게 계산한다고 배웠었지. 근데 중요한 건 팍통은
이렇게 아니고라도 이런 표현 말고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 얘는 동준아 정확히 얘랑 얘가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 뽑아 배열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냥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얘도 반장이 될 아이 5명 중에 하나를 고르고 부반장이 될 아이 4명 중에 하나 고르고 총무가 될 아이 3명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겠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이나 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확통에서 그 경우의 수 전체 통틀어 봐야 딱 4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근데 순열조합은 이미 배웠으니까 중복순열이랑 중복조합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4가지 상황밖에 없는데 문제가 이렇게 쫙 펼쳐졌을 때 어디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확통에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예구조랑 예구조가 지금 서로 같은 구조네 라고 판단하는 걸 확통에서는 구조적 동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필요는 없는 말인데 그냥 구조적 동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 수업할 때 자주 얘기할 거니까 얘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왜 같냐면 자 뽑아서 배열한다 했는데 만약 얘가 총무 3명을 뽑으면 내가 3명을 뽑으면 끝나는 상황이고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으면 일단 임원이 될 아이를 3명을 뽑고 그 중에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이고 누가 총무일지를 배열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얘랑 같은 말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배열한다는 건 뽑힌 상태가 잘 봐. 나중에 저기 중복조합까지 나가고 나서 한 번 더 해줄 건데 자 경우의 수에서 항상 뽑는 대상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뽑을 거다. 자 예를 들어 이 의자랑 이 의자랑 이 의자랑 3개가 다 똑같은데 내가 이 3개의 의자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구분이 될까 안 될까가 중요해. 구분이 될까 안 될까. 3가지일까 한 가지일까 구분되는 경우가. 의자 3개가 똑같아. 그래서 너네들이 바깥에 있는데 내가 의자를 하나 들고 가서 이게 어디에서 뽑아온 의자게라고 물어보면 너네들이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똑같은 3개의 의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야. 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들이 배우는 건 항상 뭐냐면 빨간 의자, 파란 의자, 노란 의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그래서 뽑는 대상은 무조건 서로 다른 n개 중에 뽑을 거야.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모두 다 앞에 있는 이 n은 항상 서로 다른 것을 대상으로 뽑을 거야. 근데 가끔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 서로 다른 3개의 똑같은 5개의 의자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 그러면 하나를 고를 수 있고 2개를 고를 수 있고 3개를 고를 수 있고 4개를 고를 수 있고 5개를 고를 수 있는 건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를 고를 때 하나 해서 5가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차이를. 그래서 뽑는 대상은 무조건 서로 다른 n개고 뽑는 횟수는 R번인데 뽑힌 상태가 다르면 뽑힌 상태가 서로 다르면 이때 우리는 얘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상황을 MPR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R의 상태가 서로 다른지 같은지에 따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 뽑는 건 순열,
근데 총무 3명 뽑는 건 조합. 조합은 바로 이어서 같이 해줄게요. 조합은 순열이랑 조합을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서 얘네가 한 세트로 가셔야 되거든. 그냥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조합도 같이 바로 해주면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조합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고 쓰냐면 NCR이라고 적고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냐면 일단 순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r개의 연속된 숫자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을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 NPR로 그대로 계산하는데 순서가 없어서 순서를 삭제해주는 일. 아까 모계 법칙에 의해서 순서를 삭제해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조합이거든. 조합. 그러면 조합은 아까 5명 중에 반대표, 대표 선수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A, B, C, D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먼저 3명을 뽑는다고 치면 A, B, C가 나올 수 있고 A, C, B가 나올 수 있고 B, A, C가 나올 수 있고 B, C, A가 나올 수 있고 C, A, B가 나올 수 있고 C, B, A까지 나올 수 있어. 이걸 전부 다 뭐 한 케이스라고 센 거냐면 다른 케이스라고 센 거야. 오케이? 근데 대표 3명 뽑는 건 이거나 이 6가지가 전부 다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케이스당 몇 개씩 똑같은 게 나와서 6개씩 똑같은 게 나와서 6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야. 근데 이 6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케이스당 개 순서를 만들어내는 가지수만큼이니까 그 순서 때문에 6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순열로 먼저 계산을 하는데 순서가 없으니 순서를 삭제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조합이 생긴 거야. 순열처럼 계산을 하는데 조합은 순서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순서 삭제해주는 작업이 바로 R팩토리야. R개를 뽑으면 R개의 순서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R팩토리얼이잖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 순서만큼만 삭제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될 거다? 조합이 될 거라고. 조합. 자, 그래서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는 거 맞아. 그리고 똑같이 r개를 뽑는 게 맞아. 근데 뽑힌 상태가 서로 같아. 이렇게.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르다는 건 구분이 가능해. 근데 얘는 구분이 안 돼.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순서가 존재해. 근데 얘는 순서가 없어. 오케이? 내용은 하나인데 표현이 원체 많아서 확통이 어려워지는 거거든. 확통은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은 하나인데 표현이 너무 많아져서 어려워지는 거라. 내용은 하나인데 표현이 너무 많아져서 어려워지는 거라. 같은 표현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 같은 표현이라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법 정도 얘기해드리면 이제 상식적으로 실제로 내신에는 좀 나오는데 수능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NCR이랑 NPR에 관한 것들. 자, NPR은 방금 전에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걸 NPR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걸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 뒤에 n-r도 곱하고 n-r 아니 너네 팩토리얼도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자,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하라고 얘기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해야 되냐면 1까지 곱해야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한 게 될 거야. 근데 이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었냐면 워낙에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 n 팩토리얼이라고 쓰자 라고 약속했었어. 그래서 서로 다른 세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팩토리얼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이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0 팩토리얼은 얘는 1이야. 왜 1인지 보여줄게. 얘는 그래서 MPR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냐면 여기에다가 n-r부터 다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곱한 걸 분모 분자에 똑같이 해주시면, 그럼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n-r부터 1까지 곱할 거니까 n-r 팩토리얼이 돼서, 숫자로 보면 쉬울 텐데 준호야 7p3이라고 하면 7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개만 곱하잖아, 그치? 그럼 끝까지 곱하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해? 7개 중에 3개는 이미 썼으니까 남은 게 몇 개야? 4개 남았지?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팩토리얼로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분자는 7팩토리얼, 분모는 4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 7p3은 7팩, 분모는 4팩. 이해돼? 그 다음에 10p4는 10팩, 4개는 이미 썼으니까 원래 있는 게 4개였으니까 6팩, 나머지 6개만 없애버리면 6팩 이렇게. 근데 이거는 왜 배우냐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경우의 수 구하려고 이거 배우는 게 아니라 얘는 증명이나 방정식, 부등식 식계산하려고, 이럴 때 편하게 풀려고 P나 C를 팩토리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경우의 수를 5P3을 구하라는데 543으로 안 풀고 미쳐서 5431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풀지 않을 거야.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